야, 너 좀 적당히 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애매한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적당히 해, 똑바로 해, 제대로 해, 정신 차려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오늘 한번 부모님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애매한 말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제가 몇 년 전 4학년 담임을 할 때의 일입니다. 아이들이 심하게 장난을 치거나 떠들면 얘들아 적당히 좀 하자 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이 되었고 저는 잠시 급한 공문 처리 때문에 컴퓨터 작업 중이었습니다. 당시 회장이던 여자아이가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계속 떠들고 장난을 치자 회장이 얘들아 적당히 좀 떠들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인 아이가 한 말은 제가 평소 아이들에게 자주 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고 친숙한 느낌이었는데 제가 평소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말인 것입니다. 최근 가족 모임에서 어느 친척도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자 야, 너 적당히 해. 자꾸 그러면 혼날 줄 알아.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 적당히 해. 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라는 말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적당히 라는 말을 찾아보니 정도에 알맞게, 엇비슷하게 요령이 있게 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사전에서는 들어맞거나 어울리도록 알맞게 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도 어디까지가 적당히이고 어디부터는 정도를 넘어선 것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아이들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야 적당히 좀 해 라고 하면 아 내가 정도가 지나쳤구나 적당히 해야지 라고 받아들일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이들에게 말할 때에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이해할 수 있고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고학년 아이들은 부모의 애매한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러한 말들을 계속 들으며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학년 아이들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은 우리 사회에서도 널리 사용합니다. 제가 어느 뷔페에 갔는데 음식을 적당히 가져가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압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 않도록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조금씩 가져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음식을 남기지 마시오. 본인이 먹을 수 있는 만큼 가져가세요. 라고 표현하면 좀 더 명쾌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똑바로 해! 또 마찬가지입니다. 똑바로의 뜻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구분대가 없이 곧게 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전을 찾아보니 틀리거나 거짓 없이 사실대로 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자리에 똑바로 앉아!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말이 설득력 있으려면 아이들에게 미리 충분하게 똑바로 앉는 것이 어떻게 앉는 것인지 설명했어야 합니다. 즉 엉덩이를 의자에 바짝 붙이고 허리는 세우며 시선은 전방을 주시합니다. 이것이 똑바로 앉는 자세입니다. 매번 이렇게 말하면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 사전에 아이들에게 똑바로 앉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사가 직접 시범도 보이며 반복해서 지도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똑바로 앉아! 라고 말해야 아이들이 교사가 요구하는 대로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전 충분한 설명이나 시범 없이 다짜고짜 아이들을 혼내고 윽박 지르다 보니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아이들도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 그만. 다음 애매한 말로는 제대로 해! 또 있습니다. 제대로의 뜻은 마땅하고 알맞은 정도로, 마음먹은 대로, 제 격식이나 규격대로 라는 뜻입니다. 아이에게 제대로 못하니?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러면 앞에 언급한 애매한 말들처럼 제대로가 무엇인지 미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정신 차려! 또 애매한 표현입니다. 야, 너 정신 안 차릴래?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말들은 아이들에게 사용하지만 군대나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과연 정신 차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합니다.
정신 차리다는 국어사전에서 잃었던 의식을 도로 찾다는 뜻으로 나옵니다. 아마 일상생활에서 실수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정신 차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실 누구나 정신은 차리고 있는데 실수를 하거나 어리바리한 모습을 보일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잘해 라는 말 역시 아이에게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지, 무엇이 잘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부족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수학 단원평가 보지? 잘해야 돼. 오늘 음악 수행평가 잘해라. 이런 말들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잘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익숙하고 능란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 평가라면 어느 정도 점수가 잘하는 것인지 미리 이야기해 주시고 그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애매한 말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사실 저도 제 아이에게 그리고 학교에서 애매한 말들을 사용합니다.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습관적으로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가 내 말의 뜻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아이에게도 수시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혼날까봐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며 알았다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결과가 나와서 혼을 내면 그때서야 부모의 말과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가능하면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천천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해 주실 때에는 다양한 예를 들어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적당히 하라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고학년 아이들에게도 계속 구체적으로 천천히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답답합니다. 고학년들에게는 보다 간결하게 이야기하되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부모님의 말과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만약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에 활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사춘기 이후에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고 오해의 소지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의 말에 대해서는 그 뜻을 아이에게 정확하게 다시 묻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부모의 애매한 말 고치셔야 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애매한 말들이 있습니다. 성인들끼리 대화에서는 서로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사용할 때에는 보다 주의를 기울이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말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애매한 말들에는 적당히, 똑바로, 제대로, 정신 차려, 잘해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말들 외에도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나의 언어 습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아이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